네, 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빅데이터로 알아볼 프로그램은 놀면 뭐하니인데요.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 릴레이 카메라로 시작해 변주에 변주를 거듭하며 토요일 오후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놀면 뭐하니. 최근엔 가수 이효리, B씨와 함께 여름 댄스 혼성그룹 프로젝트를 선보이면서 다시 한번 예능계의 판도를 뒤흔들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2020년 놀면 뭐하니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지난 상반기 동안을 보면 놀면 뭐하니가 단연 대세 예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순위를 보면요. 5월에는 8위, 6월에는 2위를 했어요. 이 6월에 2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MBC에서는 나 혼자 산다보다도 높은 순위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놀면 뭐하니가 MBC 대표 예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대세 예능으로 자리를 잡았다 싶긴 합니다. 분명히 올해 상반기에 인기가 높은 거는 지난 하반기에 그 유산슬 프로젝트가 굉장히 정말 대박이 나면서 그 여파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유산슬 프로젝트가 잘 되니까는 그걸 되게 연장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비슷한 그 프로젝트로 좀 굵직한 것들로 계속해서 간다거나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유산슬 프로젝트의 성공에 좀 묻히기보다는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좀 자잘한 작은 미션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호흡을 골라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여름 댄스 혼성그룹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파급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신선도를 유지를 했다라는 점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형식 면에서는 초창기에 보여줬던 새로운 시도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키진 않았지만은 저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막 던져볼 수 있는 실험실 같은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신선함을 좀 느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유재석 씨가 혼자 무한히 새로운 아이템에 도전을 한다라는 포맷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믿음과 어떤 신뢰가 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선함이 사라진 자리를 좀 탄탄한 신뢰도가 이제 채우고 있다라는 어떤 만족감이 좀 저는 반반이 섞여 있는 기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놀면 뭐하니에서 선보인 다양한 프로젝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가장 관심을 끌었는지 온라인 조회수 탑3 클립을 살펴보면요. 하루 몇 강 하세요? 나도 오늘 2강 정도는 했어. 형, 이러면 나 아주 섭섭해요. 하루에 3강 정도는 해야지. 재간둥이 표정 금지, 입술 깨물기 금지, 박수 치면서 리듬 타기 금지, 환충 금지. 그거 할 거야. 그건 해야 돼. 다시 올라선 무대 조명이 날 비추면 가자. 둘, 셋, 둘, 셋, 넷. 근데 자꾸 표정이 이렇게 된다. 표정은 왜 그렇게 되는 표정 꼭 이렇게 하셔야 같이 돼. 눈이 올라가. 잘해야겠다, 잘해야겠어. 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제게 바래주세요. 이렇게 큰 화제를 모은 상위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음악을 주제로 한 회차들에서 나온 영상들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조회수를 봐도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음악을 주제로 했는데 유플래시, 뽕포유, 유캐스트라, 방구석 콘서트 그리고 최근에 인기몰이 중인 여름 댄스 혼성 그룹까지 놀면 뭐하니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 이렇게 음악을 주제로 한 아이템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놀면 뭐하니가 이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 아무래도 유플래시 때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전에도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지만 유플래시를 하면서부터 약간 놀면 뭐하니의 브랜드라는 것이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었는데 내가 드럼을 배우고 싶다 그랬다고? 네. 유석 씨 이 드럼에서 시작된 음원이 어떻게 뻗어나갈지 내가 어떻게 드럼을 치고 있지? 즐기고 있어. TV에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었던 특급 아티스트들이 함께 나와서 콜라보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음악 프로그램이 꾸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준급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거기서부터 이제 놀면 뭐하니가 뻗어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진 유산슬 프로젝트도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놀면 뭐하니가 만들어내는 음악 프로그램이 뭐 예능적 재미도 있지만 음악적인 완성도도 있다라는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TV에서 좀 보기 어렸었던 분들이 나오는 것도 그 의미가 있거니와 음악 작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확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이제 여름 댄스 음악에서도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작곡가들이 곡을 직접 보내고 데모를 직접 보내고 이걸 갖다 판단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그것이 이제 음악 미션의 좀 그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음악 미션 자체가 많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수 자체가 많은 거에서 이제 성공한 것들의 확률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음악이 꼭 성공한다라고 말을 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반대될 수도 있는 의견이긴 한데요. 음악 아이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악 아이템이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아이템들에 비하면 이제 음악 아이템은 시청자들이 참여하기가 훨씬 쉽죠. 뭐 라면이나 치킨 같은 소재는 보고 있으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만은 뭐 시청자들이 방영이 끝나고 나서 그거를 직접 맛본다랄지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음악 같은 경우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이제 각종 음원 사이트나 혹은 이제 너튜브 등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들을 수가 있고 변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선택을 하는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놀면 뭐하니에 대한 시청자의 목소리 분석해 볼까요? 네, 놀면 뭐하니의 연관 검색어 준비했습니다. 싹쓸이, 이효리, 음악, 라방, 유재석, 깡 이런 키워드들 볼 수 있습니다. 네, 싹쓸이라는 단어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놀면 뭐하니를 통해 새롭게 결성된 혼성그룹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유재석, 이효리, 비 세 톱스타가 여름 댄스 혼성그룹으로 만나 소위 인기를 싹쓸이 중인데요. 싹쓸이 멤버 모두 제2의 자아, 또 부캐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싹쓸이 관련 감성어를 살펴보면요. 먼저 부정 감성어로 멘붕, 무서운, 격하다 등 이 세 사람의 겁진 없는 대화와 관련된 반응으로 해석되는 키워드들이 있는 반면에 기대되다, 화려하다, 어울리다, 신선하다 등 세 톱스타의 만남에 대한 긍정 감성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긍, 부정, 감성어 비율을 보면 긍정 감성어 비율이 월등히 높네요. 이 같은 감성어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화려하다가 많이 눈에 띄는데요. 화려하다는 아무래도 비씨가 부른 노래 깡에 나오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 해서 유래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 사람의 만남의 어떤 라인업이 화려하다라는 의미까지도 같이 포함되면서 이런 조합 자체가 사실은 방송에서는 보기 드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 감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좀 되게 익숙한 그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셋이 한 자리 모인 거는 좀 보기 드문 광경이긴 하지만 그 굉장히 큰 한 축인 유재석, 이효리 이 축은 사실 우리가 뭐 너무 자주 오랫동안 보아왔던 굉장히 익숙한 그림인 것이고 또 무대 위에서 비씨와 이효리 씨가 같이 무대를 꾸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조합이 신선하다라는 감성어가 나온 거는 그만큼 대중이 원하는 것을 되게 시의적절하게 잘 선보였기 때문에 나온 감성어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신선하다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게 바로 구박덩어리 B 씨의 역할이 아닌가. 사실 B가 어디 가서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훈이도 진짜 바쁘던데. 너 노렸냐? 너 노렸냐? 노렸어? 야,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전성기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네 뭔데 지금 또 치고 올라오냐고. 너 요즘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네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네가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중간에 제가 나갈지도 모르니까 광희를 투입시키세요. 중간에 나갈 거면 아예 지금. 야, 그래. 너도 저 말 조심해서 해. 너 애초에 안 할 거면 지금 당장 얘기해. 그래. 다 해놓고 갈 순 없잖아. 그래. 아니, 또 우리는 쿨해. 또 각자의 또 활동이 있으니까. 얘기해. 잘못했어요. 그래. 뭘 그런 거 같아 진지하게 또 너 얘기하지. 한편으로 이만큼 키워놓은 게 우리야. 맞아요. 저 인정해요. 그거를 좀 의욕 과다한 어떤 캐릭터로 또 승화시키기도 하고요. 그 어디에서도 좀 볼 수 없는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긍부정 감성을 할 때 부정 감성어가 긍정 감성어에 그러니까 동전 양면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파국이라는 것 자체도 저 팀은 망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파국에 대해서 언급한 건 아니겠죠. 좋은 거 나오게 눌러야지. 그렇게 안 될걸?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비동의. 지훈아, 이거 네 문항 나왔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야, 내가 비동의야? 알아서 하면 안 돼? 누나. 저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래요. 관종기 많은. 주목받는 거 좋아. 학교나 직장에서 나를 모르는 너 사람. 학창 시절에도 그랬지? 나는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 새로운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없어. 없지, 항상 내가 위니까. 순간 ISFP. 호기심 많은 예술가로 나왔는데. 오, 오빠 호기심이랑 어울린다. 거절 못함. 맞아. 양보 잘함. 맞아. 민폐 끼치는 거 싫어. 완전 싫어. 싫은 소리 못함. 못하지 잘. 우리 그 하면 어떤 궁합이에요?
예능적인 맥락에서 이 세 명의 캐릭터가 이렇게 안 어울리지만 어떻게 티격태격할 것인가 캐릭터 쇼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긍정어인 기대되다, 어울리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위에서 기대감을 같이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다른 연관 검색어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줄임말이죠. 라방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네, 이 싹쓸이 멤버들과 팬들의 쌍방향 소통에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놀면 뭐하니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선 약 9만 6천 명의 시청자가 몰렸습니다. 이날 라이브를 통해서 싹쓸이라는 그룹명과 각자의 부캐명이 정해져서 그룹 싹쓸이 데뷔의 모든 과정은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팬들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야, 9만 6천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놀면 뭐하니는 프로그램 시작부터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을 잘 활용해 왔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라이브 방송이 이번 여름 댄스 혼성그룹 프로젝트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아까 말한 9만 6천 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라이브 방송으로 봤거든요. 즉흥적인 방송은 아니다. 뭔가 짜여진 쇼의 일부다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룹명을 정하고 활동명을 정하는 이 과정 자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뭔가 좀 이 안에서 활동명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린다 뭐야? 지린다. 가지 마. 내가 나타나면 다 라이브야. 내가 나타나면 다 지린다. 라이브라고 좀 하지 마. 왜? 논란 없이 한 주 좀 가자. 논란 없이 한 주 좀 가. 그만해. 지린다 좋아. 그치 괜찮지? 암묵적으로 성은 붙이지 않는 거야. 지린다. 그러면 네가 성을 지르려 해. 알파벳으로 그러니까 지린다. 자, 했어. 좋다. 형 우리가 뭘 해도 지린다는 못 이긴다. 이건 안 되지. 나 사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가 또 이거 린다 지를 이거 못 이기네 그러니까 막 올리잖아 또. 나뭐또 비린내 하잖아 지금 비린내. 봐봐 너 왜 없어? 내가 셀 거- 이렇게 하면 있어. 셀거 하고 싶으면 비릿한 비린면 린내비 할래 린내비. 이효리 씨의 예능감을 감탄하기도 했고 이 싹쓸이의 앞으로 활동에 약간 기대감이 실리기도 하는 그런 라이브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싹쓸이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이런 부캐의 그 캐릭터를 가장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이효리 씨, 그 린다지인 것 같아요. 효리야. 따단 효리. 효리야. 따단 빰빰빰빰빰 순간이 진짜. 옛날 이런 야. 철조망 이런 철조망 안에서 날 많이 했지 그런 철조망 그렇지. 안에서. 아니 그간 제주도에서 가끔 보고 했던 거하고 아니 효리야 점점 그 약간 제인 구달 선생님 효리 아우 아니 어. 뭐예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결국에는 이 부캐라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말하자면 이 팀 자체가 일종의 밈이 되는 거죠. 현실 맥락에서 분리된 그 밈을 라방에서 시청자들과 같이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팀입니다. 이런 가상의 서사를 만들어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들이 현실 맥락에서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라이브 방송이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시선으로 봤는데요. 부캐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팬들과 함께함으로써 내가 이 팀의 부캐와 이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팀에 지분이 있는 거야라는 식으로 조금 더 이 팀에 애정을 가질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미 스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뭐 그냥 응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 데뷔하는 어떤 그 레트로 댄스 팀을 응원한다라는 어떤 소속감을 심어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효했던 장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TV 화제성 발표에 따르면 놀면 뭐하니는 최근 4주 연속 동영상 조회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있는 만큼 최근 시청률 면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여름 댄스 혼성그룹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41회부터 가구당 평균 시청률 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놀면 뭐하니의 이제 2049 시청률이거든요. 트렌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2049 시청률은 동시간대 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여름 댄스 혼성그룹 프로젝트가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할까요? 그 2020년 놀면 뭐하니 상반기 인물 연관어를
이름을 살펴봤더니 흥미로운 점이 장우성, 김윤집 이런 생소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생소한데요, 예, 생소한 이름들이어서 찾아봤더니 다름 아니라 이제 제작진들이었어요. 김태호 PD를 비롯해 제작진에 관한 인물 연관어가 등장하는 건 그만큼 놀면 뭐하니 연출에 대한 시청자들의 어떤 기대 또한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누가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색다른 재미와 감동 포인트를 찾는 거, 그것이 고정 시청층을 확보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엔 일단 마무리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원이 나오면 음원 성적이 좋을 것은 너무 예상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뭐 이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음원은 순위는 높지만 별로야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90년대 레트로한 방향으로 가는 음악 프로젝트지만 현대의 지금 리스너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곡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멤버들끼리의 조화를 잘 보여주고 거기에 또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사랑받는 곡을 만들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성공이 보장됐다고 생각할 때 항상 문제가 터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하지만은 물 들어올 때 들뜨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번에 여름 안에서 커버를 했는데 하늘이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너는 푸른 바다야 이 세 사람의 조합도 좀 매력적이고 이 싹스리라고 하는 이제 부캐도 되게 매력적이다 보니까는 계속 뭔가를 시킬 것 같아요. 이번에 여름 안에서 커버를 시키고 또 계속 그 다른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굵직한 미션이 반복될 경우에 조금 이제 좀 약간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좀 빨리 타이틀곡을 하나 정해서 활동을 딱 멋있게 하고 빠르게 끝내는 거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여운을 남겨주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분에게 주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약간 그 이 세 사람이 가진 매력을 빨리 소진하기보다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또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고 있는 광희 씨랄지 혹은 뭐 코드쿤스트나 박문치 씨처럼 좀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조명을 해주고 스크린 타임을 보장해 줌으로써 메인 디시만 풍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함께했던 사이드 디시 그리고 모든 코스가 다 만족스러웠던 특집으로 좀 기억이 되는 게 그걸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놀면 뭐하니를 통해 2020년 여름 가요계의 초강력 바람을 예고한 여름 댄스 혼성 그룹 싹스리의 향후 행보 마지막까지 기대하겠습니다.